새벽에 왕자 이도가 태어난 날 1397년 5월 15일. 1397년 5월 15일 음력 4월 10일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이도. 훗날 세종이라 불릴 아이죠. 당시 그의 아버지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한 지 겨우 5년이 된 상태였고 새로운 왕조는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내부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도는 이성계의 둘째 부인 원경왕후 민씨에게서 태어난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될 운명을 타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로는 2명의 형이 있었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어머니가 조선 건국 직후 정권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왕자의 난피의 정치가 만든 세종. 이도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바로 2번의 왕자의 난이었습니다. 조선을 세운 이성계는 자신의 후계자로 신덕왕후 강씨 소생의 어린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삼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특히 이방원, 이성계의 5째 아들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운 혁명 과정에서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왕위는 자신이 아닌 어린 막내에게 돌아갔죠. 이방원은 분노했고 1398년 역사상 유명한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이방석과 그의 형 이방원 그리고 신덕왕후 강씨는 목숨을 잃거나 제거당하고 정권은 이방원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이도는 고작 2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피바람 부는 궁궐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1400년 형 이방강과 이방원이 또다시 싸움을 벌입니다. 제2차 왕자의 난이죠. 이번엔 이방원이 승리합니다. 그는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마침내 1400년에 조선의 제3대 왕 태종으로 즉위합니다. 이 일련의 피해 정변이 없었다면 이도는 평생 궁궐 어딘가의 책방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학구적인 왕자로 남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란 그렇게 순리대로 흐르지 않죠. 3. 양녕대군 왕이 되지 않기 위한 세자. 태종은 자신의 장남 양녕대군 이제를 세자로 세웁니다. 이도는 여전히 후계 서열에서 한참 뒤였죠.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의 인물, 역사의 반전을 낳은 형이 등장합니다. 양녕대군은 총명했지만 자유로운 성격이었습니다. 유교의 틀 안에서 움직이기보다는 감성적이고 낭만적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궁궐을 몰래 빠져나가 기생들과 어울리고 왕세자답지 않은 언행을 일삼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방탕이라고 보기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너무도 의도적으로 세자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가 동생 이도를 왕위에 올리기 위해 일부러 세자 자리를 버리려 했다고 해석합니다. 이는 양녕대군이 훗날 세종을 전폭적으로 도우며 형제애를 유지한 점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결국 1418년 태종은 큰 결단을 내립니다. 세자인 양녕을 폐위하고 학문과 정치에 모두 능했던 셋째 아들 이도를 왕위에 앉히기로 한 것이죠. 4. 태종의 그림자 속에 즉위한 세종. 이도는 1418년 22세의 나이로 조선 제4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권을 쥔 것은 아니었습니다. 태종은 공식적으로는 물러났지만 상황으로서 조정의 큰 결정은 여전히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세종이 왕이 된 뒤에도 한동안 군사권, 인사권, 형벌권은 모두 태종이 행사했죠. 세종은 기다립니다.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아버지의 시대가 물러난 뒤에야 자신의 시대를 열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세종의 황금시대, 백성을 위한 정치. 태종이 사망한 후 세종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정치를 펼칩니다. 그 중심에는 민본, 곧 백성이 중심이 되는 정치가 있었습니다. 집현전을 설립하여 젊은 학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과학기술에 투자하여 강영실 같은 천재 기술자를 등용합니다. 농업기술서를 편찬하고 치국이, 혼천의 해시계 등을 제작합니다. 노비 예방, 토지제도 정비, 세법개혁 등 실생활을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글자를 갖지 못한 백성을 위한 문자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6. 훈민정음, 백성을 위한 혁명. 조선의 공식 문자는 한자였습니다. 하지만 한자는 배우기 어렵고 지배계층의 독점 도구였습니다. 백성은 글을 몰랐고 자신의 말을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창제에 나섭니다. 1443년 훈민정음 창제, 1446년 반포.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백성이 말하고자 해도 뜻을 펴지 못하는 이가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28글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마다 쉽게 익히고 날마다 써서 편리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훈민정음 서문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문장인가요? 군주의 권위보다 백성의 삶을 우선한 정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7. 세종이 남긴 유산과 그를 기리는 이유. 세종은 단지 학자형 왕이 아니었습니다. 과학, 예술, 정치, 국방, 언어 모든 분야를 두루 아우른 천재적인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건 모든 것을 백성을 위해 사용한 왕이었다는 점입니다. 세종이 집현전을 통해 학문을 꽃피우고 악기를 만들고 병법을 개혁하고 세금을 조정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이 말은 단순한 이상이 아닌 실제로 세종의 국정 철학 그 자체였습니다. 8. 스승의 날로 이어진 탄신일 5월 15일. 이도가 태어난 5월 15일, 이날은 1982년부터 스승의 날로 지정됩니다. 왜일까요? 단지 한글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문자로 백성을 깨우치고 제도를 만들어 삶을 나아지게 하며 학문을 퍼뜨리고 시대를 앞서간 가르침을 남긴 진정한 스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든 세상은 왕의 것이 아니라 백성 모두의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를 스승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맺으며 세종은 우연히 만든 기적이었다. 세종의 즉위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많은 피해 정치 형제 간의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도 자기를 다듬고 견뎌낸 한 인간의 결과였습니다. 형의 몰락이, 아버지의 냉정함이, 그리고 시대의 운명이 한 사람을 만들어낸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로 태어난 세상은 우연이 아닌 선물이었습니다. 세종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5월 15일, 오늘은 그 질문을 다시 떠올려야 할 날입니다.